스페이스라는 게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출퇴근을 하고 안 하고는 스마트 워크에서 중요하지가 않아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들도 변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은 좀 제가 일하는 곳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여기는 제가 일한 책상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니 무슨 대표가 책상에 책 한 권도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읽는 책의 9할은 다 저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북으로 읽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동하면서 읽기 때문에 책은 없고요.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또 미팅이나 메신저를 통한 업무들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의 책상에는 컴퓨터하고 핸드폰 이렇게 두 가지만 보통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미팅을 하기도 하고 또 외부 분들이 오시면 함께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제 스스로도 중간에 몇 번씩 나가서 이 넓은 공간에서 일을 하기도 해요. 물론 여러 명이 참여해야 되는 좀 프라이버트한 그런 미팅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미팅룸을 잡아서 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좀 집중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스포츠를 즐기기도 합니다. 근데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요, 제가 가끔 유럽이나 미국으로 출장을 갈 때가 있어요, 길게. 그럴 때도 한국에서와 같은 업무 환경, 업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일하는 곳이 어딘지 궁금해지시죠, 점점. 제가 일하는 곳은요, 바로 코워킹 스페이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유 오피스라고 보시면 돼요. 사무실의 그 공간의 이용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공간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시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적 자원, 네트워크 이런 것들까지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구글 못지않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코워킹 스페이스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치를 낸 것에 의하면 현재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3,000개 정도가 있고 여기서 일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도 100만 명이 넘어요. 왜 이렇게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걸까요? 아니, 또 다른 질문. 왜 코워킹 스페이스가 이 스마트 워크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스마트 워크가 어떤 뜻인지 그걸 먼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은 이 IT 기기를 이용해서 일하는 것, 굉장히 첨단 시설을 가지고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걸 스마트 워크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사실 스마트 워크는 이 IT 기기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 IT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워졌고 좀 더 가능해졌지만 이 IT 기기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가면 스마트 워크가 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정의가 이렇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 스마트 기기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전혀 언급되지 않죠. 네덜란드에서는 스마트 워크를 new werken,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the new work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영어권 나라에서는 법령적으로 the new way of working,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아마 일하는 방식, 새로운 방식의 일하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 워크는 우리나라에서 이 새로운 방식의 일하기를 부르는 애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기기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관한 얘기만도 아니죠. 스마트 워크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관한 총체적인 변화, 특히나 우리의 환경이나 애티튜드에 관한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텔레워킹에서 점점 진짜 의미의 스마트워크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시간이나 장소나 일하는 방법, 즉 일하는 수단이죠. 그 수단의 자율성을 극대화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업무 성과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효율성이 생기면서 잉여 시간과 잉여 가치가 생기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거죠. 일하는 수단의 자율성을 부여해서, 즉 일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어떤 곳에서 일을 하든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하든, 즉 어떤 시간에 일을 하든 어떻게 일을 하든 자율성을 줘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워크 하면 이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아니, 스마트워크는 IT 기업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워크는 그 스마트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 일하는 애티튜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스마트워크는요, 제조업에서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곳이라면 다 가능해요. 또 하나의 오해가 바로 이거예요. 아, 스마트워크 하면 그럼 출퇴근 안 해도 되겠네요. 출퇴근을 하고 안 하고는 스마트워크에서 중요하지가 않아요. 즉 거기에 중심이 있지가 않아요.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일을 제대로 하는데 출퇴근이 필요하면 하는 거고요. 그게 출퇴근이 방해가 되거나 비효율적이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 스마트워크가 규정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 스마트워크는 그럼 왜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3가지 이유, 즉 세상이 복잡해졌고 그래서 창의성이 중요해졌고 그리고 Y세대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모든 3가지 현상이 사실은요, 인터넷 때문에 그래요.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아주 빠르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빠른 속도로 공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정보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결국 하나의 일을 하는데도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정보가 아주 많아지면서 이 한 개인 그리고 한 조직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보를 내가 혼자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그건 조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즉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일을 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잡해진 사회 안에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창의성이에요. 즉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현상을 혹은 어떤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바라봐야 돼요. 대신에 한 방향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여러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그 하나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인사이트가 생기거든요.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저희는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건 바로 그 창의력인데, 이 창의력을 위해서는 하나의 관점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팁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번째, 스마트워크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나? 그거에 대한 답은 바로 Y세대입니다. 이 Y세대가 우리의 일터에 등장했어요.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스마트워크가 필요한데요. 모바일에 익숙한 세대예요. 즉 이전 세대들은 일을 하기 위해선 어딘가를 가요. 근데 이 세대들은 늘 가지고 다니는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일도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여가도 하는 세대예요. 즉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근무 그리고 원격 근무에 매우 능숙한 세대고요. 또 항상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돼 있다고 가정을 하는 그런 것에 능숙한 세대입니다. 이 Y세대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을 하는 이유,
일을 하는 목적,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같이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동기부여이자 그들이 일을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스마트 워크가 어떻게 회사 안에서 혹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무실,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제도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스마트 워크의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무실이 스마트 워크 시대에 와서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협업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최적의 장소로서의 공간입니다. 물론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일을 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그 어느 곳보다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창의적인 어떤 발상을 이끌어내게 하는 곳,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이 사무실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일하기 위해서 꼭 가야 하는 곳이 예전에 사무실이었다면 지금의 사무실은 그게 아니라 일이 가장 잘 되기 때문에 가는 여러 대형 공간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희는 스마트 오피스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리더십의 변화인데요. 리더가 가지고 있던 슈퍼파워가 뭐예요? 바로 정보거든요. 정보가 빠르게 변화하지 않고 또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옛날에는 이 리더가 정보를 자신의 파워로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온라인을 통해서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정보들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정보가 더 이상 이 개인 한 사람의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슈퍼 파워 능력을 가진 리더보다는 각각의 재능을 가진 탤런트를 가진 팀원들을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일하게 해줄 수 있는 리더, 저희는 퍼실리테이터형 리더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관계를 촉진해주는,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리더들이 지금 이 스마트 워크 시대에 필요한 리더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소통의 변화인데요. 동시적으로 1대1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메신저는 사실은 시간차를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메일도 그렇고. 그렇게 비동시적으로, 그리고 1대1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오픈해서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상의 툴들을 이용해서 오픈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 커뮤니케이션에 크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렇게 비동시성으로 그리고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 대화들을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중에 이 대화한 내용들이나 커뮤니케이션한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검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둘이 대화를 했지만 이 대화를 지켜본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이 정보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주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조직적인 측면에서. 마지막은 바로 이 워크 스마트에서 스마트 워크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시간 관리를 위해서, 개인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신 활동들을 워크 스마트라고 한다면요. 그게 조직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스마트 워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쯤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이렇게 스마트워크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변하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들도 변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이렇게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니까 조직이 변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첫 번째는 시간 관리예요. 실무자들은요.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셔야 돼요. 반대로 관리자들은요. 뭉텅이 시간보다는 이 작은 미팅의 시간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준비는 바로 글쓰기예요. 이렇게 이메일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그것들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주 중요해져 버렸어요. 세 번째로 저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관리. 네. 이 개인들에게 자율성을 줬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허다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단순한 반복 업무가 아닌 일, 머리를 좀 써야 하는 일, 생각을 해야 하는 일일 때는 그 갭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일을 잘하려면 어때야 되죠?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기부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자율성이에요. 내가 얼마큼 결정할 수 있는지. 이 일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수단들을. 코워킹 스페이스가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 그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니즈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탁구 경기. 여기에 있는 이 두 선수들은 중국인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중국인이었는데 유럽에 살게 된 게 아니라 중국에서 탁구를 배우고 중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춘 선수들이 유럽의 탁구팀에 유럽에 의해서 그 나라들에 의해서 사실은 귀화를 하게 된 겁니다. 이 현상이 왜 재밌었냐면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결과 위주의 성과 위주의 그것이 중요한 사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즉 이 경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직들은 더 좋은 결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제도나 환경들을 변화시키고 이전의 것들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들이나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방향도 이것과 일치가 되어야 조직 안에서도 혹 조직 밖에서도 성공을 저는 이루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우리의 업무 환경이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혹은 조직으로서 원하는 방향을 가는데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지 또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저희는 개별 컴퓨터 안에 폴더에는 회사와 관련된 문서가 거의 없어요. 물론 개인이 필요하면 뭐 저장을 해도 되지만 저희가 주고받는 모든 문서들은 기본적으로 이 클라우드 폴더 안에서 들어가 있고 거기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누구든지 원하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문서를 한쪽에 공유를 해놓으면 그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검색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어요. 구글에서는 모든 문서들을 공유하거든요. 사실 보안장으로 따지면 공유하지 않아야 되는 문서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도 내부의 직원들은 다 공유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특정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그 내부에 인트라넷에 들어가서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필요한 거는 어느 부서의 어느 내용이든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왜 생기지 않고 있을까?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요. 문서에 대한 접근, 정보에 대한 접근은 다 열어놨지만 그 문서에 대한 접근을 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묻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기술의 문제나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 그 다음에 가치관, 인식의 문제 혹은 그것들을 보호해주는 제도의 문제일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신뢰가 부족해서 그게 우리의 사회 전반 그리고 일터에도 곳곳에 스며 있다는 게 가장 스마트 워크를 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아주 뿌리 깊게 이 한국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끔은 두려워요. 아, 오늘은 놀고 있지 않을까? 근데 놀고 있으면 어때?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문제가 없다면 혹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사실 이 사람이 내가 일하고 있을 때 놀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인식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